네, 제3절 정책 수단입니다. 제 책 15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 수단은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정책학 중에 하나의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입법고시 2차 정책학 문제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 정책 수단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정책 수단이 강조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가 있고요. 우리 시민이 있어요. 정부가 시민들이 만나잖아요. 뭐로 만납니까? 정책으로 만납니다. 정책으로 어떤 정책으로 만납니까? 구체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이 만나는 게 정책 수단이에요. 결국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과 우리가 관념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촉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접촉하냐고, 정부 시민에게. 이게 정책 수단이거든요. 결국은 이 정책 수단을 파보면 뭐예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드러납니다. 자, 시민과 함께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를 시켜가지고요. 제3자에게 돈을 주고 제3자가 시민에게 일을 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 수단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연도별 또는 수십 년간 정책 수단의 변화를 바라보면 정부와 공무원 간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의 뉴 거버넌스 경향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수단을 분석하면 이러한 현상을 뚜렷이 식별할 수 있다는 이 살라몬이 얘기했던 2002년도에. 예, 다시 정책 수단이라는 거 위해서 한번 볼까요? 정책 수단이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법 또는 활동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 정책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다. 주관식 문제에서는 사실 이 정책 수단의 문제가 아마 재작년 입법고시에서 처음으로 나왔고요. 객관식 문제에서는 아주 자주 나와요. 특히 그 바우처라든지 뭐 이런 시험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그래서 제 책이 이런 정책 수단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식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좀 많이 넣어놨는데요. 혹시 더 필요한 학생들은 다른 책에서나 해서 정책 수단 부분을 조금 더 첨가하거나 기출 문제를 좀 보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 수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나중에는 살라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 수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수님들에 따라서 좀 달라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정정길 교수님과 그 제자분들이 쓴 책 정책학과 이 남궁근 교수님의 책이 조금 다르고 노하우진 교수님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 책들도 좀 일관성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을 활용한 정책 수단입니다.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할 수도 있고 NGO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통한 다양한 조직의 활용이 첫째가 중요한 게 이 재산권 경매겠죠. 이런 건 바로 정부가 탄소 배출권 제도처럼 정부가 임의적으로 이정 가능한 권리를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이 형성되어 거래를 통한 재화와 서비스가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이 재산권 경매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바우처 제도가 많이 하죠. 구매권이라 그러죠. 이게 최근에 참 많이 논의되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죠. 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식료품을 여러 군데 갈 수 있다. A슈퍼, 뭐 이마트 이런 군데 갈 수 있다. 거기서 이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겁니다. 뭐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님이 안 계신 학생들에게
이 뭐 5천 원 상당의 식사권을 줘요. 이렇게 이게 바우처죠. 이걸 들고 중학생이 어느 식당이 동네 어느 식당이 가느냐 이거죠. 동네 식당에 갑니다. 동네 식당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식당들은 만약 이런 학생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현금 대신에 상품권을 지급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이 장점이 수혜자가 재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이마트를 갈 것인 동네 구멍가게를 갈 것인지. 그래서 공급자들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 그다음 서비스 구매 계약입니다. 서비스 구매 계약은 여러분 이런 국공립병원 운영, 학교 급식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회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하죠. 어떤 직업훈련을 뭐 이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교육을 위한 것들을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부가 제3자와 계약하여 이들에게 정부 예산을 지급하고 국민들에게 대신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정부 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죠. 정부가 권위를 활용한 정책 수단으로는 뭐 규제,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자금을 받으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대출, 조세 조치. 여러분 조세 지출은 좀 재무행정론에 나옵니다만은 민간 사업자의 경제 주체들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체가 지출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지출이 더하는 거랑 같은 효과다. 이렇게 조세 혜택을 통하여 정부가 원하는 행위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공공정보에 제공을 하거나 권고 설득의 방법이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 뭐 크게 이 언급될 내용이 많지 않은데 정책 수단은 행정 환경의 변화는 사실 정책 수단의 변화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살라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살라몬이 한 이 표는 이 여러분 책 아마 다른 책에서도 이 다른 부분에서 뉴 거버넌스 패러다임 부분에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칸에 보면 기존에는 프로그램 여기서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정책 그 자체와 기관을 중시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다시 말해서 산자부가 하는 거냐? 산자부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런 걸 중시했는데 지금은 그 수단이 중시된다. 어떤 형태로 그 프로그램을 그 정책을 실제로 이 수요자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거냐? 일방적으로 돈을 줄 것이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제도적 방법을 할 것이냐? 계서제, 계급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면 네트워크 중심이다.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 구별된다면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명령과 통제 방식 협상과 설득의 방식과 권한 부여의 기술이 중요하고 여기는 관리를 하는 기술이라면 여기서 민간에게 어느 정도의 어떻게 권한 부여를 하는 조정하겠냐는 그런 기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정책 수단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